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루제프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애니어그램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구리제프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욱 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마지막 시간인데요. 음, 물질적인 질문에 관한 그 구리제프의 긴 답변과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을 쓰고 글을 쓰면서의 그 어떤 소회, 그 비슷한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마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최초의 원고에는 없었습니다. 1960년에 프랑스에서 출간될 때 삽입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왜 의미가 있냐면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리제프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인간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구리제프가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이 대화는 1924년 4월 8일 인간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학교 그 뉴욕 지부 발족하는 날 뉴욕의 한 러시아 식당에서 그의 친구들과 프랑스 지부 제자들이 마련한 그런 어떤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 식사 후에 알 여사의 아파트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그때 나왔던 질문과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법 큰 규모의 현대적 시설까지 갖춘 요양원을 운영하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그 B 박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무엇인지, 연간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답변이 시작되는데요. 좀 길죠? 자, 우선 이런 질문, 학교의 어떤 그 물질적인 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떤 여러 가지 소문들 어디에 지원을 받는다든가 후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그 소문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진지하게 답변을 준비를 합니다. 이 학교라는 형태를 현실화하기 전부터 물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기 드문 이 학교가 설립 배경이 될 어떤 심리 사상들이 삶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최소한 독립성을 가질수록 좋은 거죠. 이게 특별한 학교일수록 어딘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이 존속하는 데 유리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이 독립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자기가 뜻한 바를 세상에 펼치려면 어딘가 의존적이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아무리 그 선한 행위에 독지가라 할지라도 돈을 준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자본 마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돈 버는 데 쏟아야 했고, 이제 이 학교 설립하기 전에, 그리고 나와 관계를 가져본 사람이라면 나를 아주 교활한 사업가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 재주가 무척 뛰어나다라는 얘기겠죠. 우선 이렇게 돈 버는 거에 대한 그거에 앞서서 자신이 이렇게 이런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특별한 교육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정에서의 교육이고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스승의 교육입니다. 그루제프가 어려서 받은 교육은 자기 경험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가장 이상형에 가까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필요하다면 미국인 사업가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이야기를 마치면서 기이한 이야기를 막 들려주다가도 항상 절름발이 목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절름발이 목수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구르제프 입장에서 아, 나도 이제 저런 전문 목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대요, 아버지가. 이게 이제 생택지 페리의 명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면 배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바다를 동경하게 만드는 순간 그 저 바다로 나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제 그 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바램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구, 동기부여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막 그 하게끔 강요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봐야 이제 큰 어떤 별 소모가 없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가정교육이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스승인데, 아버지 교육관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아마 보르시 신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신부님은 항상 자기 크루제프가 한 가지 손기술을 익히고 나서 이제 더 뭔가 이렇게 할 때쯤 되면 다른 기술로 샥 바꾼대요.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할 때 어렵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는 힘을 키워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교육, 또 스승님의 교육이 자기에게 그런 어떤 나만의 특성이 내 그 본성 속에 생겨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정말 그 옥석 같은 자료들을 이렇게 발췌하는 그 능력까지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온갖 정보들 중에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정수만 딱 그 취사 선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큰 강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 몇 개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독창적인 방법으로 돈을 잘 버는지. 첫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시장통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특히 이제 동양의 그 시장통 주변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주 슬퍼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 에디슨 축음기를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뭔가 느낌에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막상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늘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축음기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고 축음기와 함께 공테이프 몇 개를 받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그 노래 신나는 노래 몇 개를 넣고 그리고 이야기도 몇 개를 녹음한 다음에 이 축음기에 이어튜브라고 해서 아마도 그 이어폰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4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2개를 더 뚫어서 6개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씩 한 사람에게 그거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어튜브 하나당 5코팩의 돈을 벌고 팔았는데 이것도 엄청 손님이 정말 줄이 계속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잘 됐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판매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냐? 만능순회 기술자라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걸 쫙 뿌리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미국식 이동 수리점이다. 최단 기간 내에 모든 걸 다 수리한다. 이제 이렇게 그 손기술이 좋다 보니까 이게 왜 장사가 됐냐면 이 당시에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문명인을 흉내내는 어린애 같은 주민들처럼 보였대요. 뭔가 이제 돈도 좀 있고 그런 외국 물건들도 사다가 쓰기는 하는데 이런 문화나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이 장사치들이 쓸모없는 상품까지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제 작동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미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거죠.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이들은 그 자기 자신의 손에 들어온 물건은 결코 팔면 안 된다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수리상은 아주 대박을 친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파워 스위치 하나만 해도 동작되는 이런 간단한 것부터 약간의 수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정말 말하자면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재부팅만 하면 되는 걸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부당 이익도 구르제프가 많이 취했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벌었고, 뭐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부당하게 부를 이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더 큰 돈을 요구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또 에피소드는 뭐였냐면 코르셋 사업인데 이렇게 이제 수리점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코르셋 관련된 게 이제 막 퍼지고 있었는데 구식 코르셋을 가져와 가지고는 좀 고쳐달라. 그래서 그걸 몇 개를 고쳐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 시장에 있는 구식 코르셋을 전부 구입한 다음에 그냥 신식으로 다 바꿔서 재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코르셋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멋져 보이는 이 코르셋을 다들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기존 상인들, 구식 코르셋을 팔았던 상인들조차 다시 재구매하는 상황이 발생될 정도로 호황을 누렸고, 3개월 반 동안 5만 루블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게 러시아의 그 고급 장교의 월급이 50루블이었어요, 한 달에. 일반 공무원들은 35루블. 그러니까 5만이면은 이거에 이제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정도 되는 수익을 낸 거죠. 넉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자, 이제 돈이 좀 모였기 때문에 학교 설립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여서 이제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1913년에 66년생이니까 47살이네요. 그루제프가.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래서 수중에 100만 루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카페도 있고 도자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서 학교 운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루지예프는 인간이 자신의 의식 그리고 그 본성의 자동적인 발현 사이에서 불가피한 마찰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자기 주변에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학교를 만들었던 계기이고요. 이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식인들이나 과학자들한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인기가 대폭발한 거죠. 모임도 막 만들어지고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학교 설립에 들어간 건데요. 이때가 1914년이 1차 대전 발발이니까 13년이니까 전쟁 1년 전이었던 거예요. 한참 진행하다가 세계대전이 발발이 돼서 이제 중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SN2키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지만 계속 미룰 수 없으니까 SN2키에서 다시 설립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다시 이제 추스리죠. 그런데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병역을 치러야 하는 20명의 제자가 있어서 항상 근심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갈까 하다가 이제 그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루지예프가. 그래서 이 흑해 동쪽 해안과 코카서스 산맥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고인돌 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정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 원정대가 사실은 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의 이 동료들과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전쟁으로부터 대피시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두 조로 나눠서 한 조는 12명, 또 다른 조는 21명. 그루제프는 이제 2조에 포함이 돼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이 볼셰비키 그 당시에 그 정규군과 의용병 사이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선을 5번 넘게 지나갈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뭐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보호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해요. 2달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흑해 해안가에 소치에 도착을 해서 골고다의 길이라고 하는 힘든 구간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구간 자체도 힘들지만 이제 이렇게 계속 힘든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목적이 어긋난 행동하는 대원들이 있어서 그들은 결별을 하고 나머지 대원들만 데리고 갔답니다. 여러 가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모스크바에서 학교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티플리스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4년이 걸렸고요. 이제는 인원이 계속 늘어서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 친척들은 더 열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구나 이게 뭐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면서 하다 보니까 40도가 넘는 고열인데도 계속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계속 사업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 카펫 사업이 이제 계속 그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카펫 사업은 계속 잘 되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상당한 부를 이제 수입을 발생하게 되고 티플리스에 이제 그 러시아에 이어서 학교 지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루지아 협조도 받아가지고 학교 건물도 지원받기로 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해요.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임시 막사를 지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작업이라는 클래스를 엽니다. 오전, 오후, 저녁, 심야반 등등 몇 달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매번 연기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아직 계속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라 이 정부 자체도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루제프가 결국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돼요. 모스크바도 정리하고 그루지아 지부도 정리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30명과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떠납니다. 모든 거를 다 잃었지만 또 다시 캐비어 사업과 선박 매매 사업으로 또 돈을 벌면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왔는데요. 그 페라라는 지역에서 큰 건물을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티플리스에서도 시작했던 그 무브먼트 신성무 클래스를 이제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사상을 전달하는 대중 강의와 그리고 무브먼트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자신을 표현하는 강좌들을 개설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제자를 지도자로 자리에 두고 본인은 독일로 이동합니다. 이제 독일에서 어떤 학교 본부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닌 결국은 프랑스에 이제 세 번째 지부를 만드는데 이곳이 이제 어떤 학교 본부격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1922년 10월 1일이었고요. 샤토 브리웨르라는 대저택을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절을 돌아볼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미치광이 같았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원칙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한다 였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15년 만에 이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고요.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6개월 안에 자신이 계획한 일을 해내고 맙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유럽에서 말입니다. 이 당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해야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치료였고 금융, 투기, 주식 같은 거 사고 파는 것도 했고 음식점을 만들어서 마치 요즘 프랜차이즈랑 비슷한 거예요. 음식점을 만들어서 잘 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 상승분 아니면 권리금 비슷한 쪽으로 이런 사고 파는 이런 일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내달린 거죠. 이제 건강 악화로 인해서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고 다음날 마부가 깨울 정도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을 중단하게 되고 학교는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심리학, 의학, 고고학 등 초저안전 현석까지 접목한 강의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이 강의 자료를 딱 들고 46명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때도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 바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찾아와서는 이 브로치를 전해주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전쟁통에 막 이제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이렇게 지인들한테 그 우선 보관하라고 했을 때 이 브로치를 까맣게 잊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다녔던 것을 이날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뉴욕에서 팔아서 아주 기본적인 경비에 쓰는 그런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구르지에프가 잠깐 말을 멈추고 이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가 돈을 이렇게 벌고 쓰고 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대차 대조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쫙 공개를 해요.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HC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전액 수표를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드리고 또 RC는 자신이 지금까지 은행에 모아놓은 돈 중에서 절반을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할 정도로 이 구르제프의 활동 정말 고된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의 그 인간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학교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제 이 글을 쓰는 카페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을 이렇게 그 살아오도록 했답니다. 온갖 느낌들을 다 경험하는 와중에도 나는 내 자신을 다른 어떤 것과 동일시하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강렬한 내적 활동의 단계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정말 멋진 말이죠. 동일시하지 않기 위해서 내적 활동을 몰아붙였다. 지난 6년 수많은 원고들을 다듬고 수정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느라 에너지를 고갈됐다. 이것이 너무 자신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 그동안 진 빚을 모두 청산하고 유럽으로 돌아가 두세 달 지낼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제 결심을 하고 또 돈을 모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신께서 인간을 위해 예정해 두신 최고의 만족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최고의 만족은 모세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고대 이집트의 사제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된 바 있다. 자기만족이란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낄 게 없이 자신이 세운 목적에 도달한 사람의 내면에서만 솟아난다. 자,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 지부를 거느린 학교를 구상을 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자기 만족의 수단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둔 학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만족의 수단을 가르치는 학교. 자기 만족의 수단이란 바로 양심에 거리낄 게 없이 자신이 세운 목적에 도달한 사람만이 내면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둔 학교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440페이지 정도, 440페이지 관련된 책인데요. 제가 장당 한 10분 정도씩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구르제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찾아서 다른 말로는 이제 구르제프의 길이라는 양장 버전으로 이제 나온 책이죠. 저 책을 또 한번 정리를 하면서 구르제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애니어그램의 창시자인 구르제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된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책이 있었는 건 알았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왔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매달려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책을 다 읽게 됐을까 그런 어떤 의미도 돌아보게 되는 아주 좋은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